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어법지존 어느덧 48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또 오늘 여러분들과 소유격 관계 대명사 그리고 관계 부사를 열심히 설명할 영어 영역의 로즈리 선생님입니다. 오늘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저를 마론 인형으로 만들어 주신다면서 엄청 헤어에 신경을 쓰셔주셨거든요. 근데 실제 열심히는 만들어 주셨으나 저랑 이제 보시는 우리 수험생 친구들이 쟤 또 뭐야 이럴까 봐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가거든요. 우리 수험생 친구들이 지금 입장에서 겨울방학이구나 열심히 해야지. 3월달 이제 학평을 보고요. 6월달 모의평가를 보고요.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생각보다 시간은 엄청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넋놓지 마시고 하고 계시는 일들 열심히 마무리하시면서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으로 소유격 관계 대명사 그리고 관계 부사를 배우기 전에 우리는 저번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벌써 관계 대명사에 관련된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끝냈습니다. 후 관계 대명사가 어떨 때 쓰는지 그리고 which 관계 대명사를 쓸 땐 또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그 외에 that 관계 대명사와 that절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였는지 그리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 what이라고 하는 것과 의문사 what은 또 어떻게 구별을 지어야 하는 건지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끝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계 대명사 판별법을 아마 제 기억으로는 3가지 정도 완성을 해놓은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선생님이 관계대명사 판별법을 총 7가지로 정리하겠다 했거든요. 그중에 오늘 2개를 더 붙여서 총 여러분들 노트에는 5가지의 관계사의 판별법이 아마 완성될 겁니다. 그러나 또 오늘 이 시간 관계사를 본격적으로 수업하기 전에 우리는 현재 위치가 12챕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11챕터까지 지나왔던 역사의 흐름 잠깐 간략하게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강에서 구와 절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했던 대로 아마 우리의 교재 진도로는 51강쯤 그러니까 아마 다다다음 시간쯤 제가 본격적인 구와 절을 이용한 구문 독해 끊어읽기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수험생들한테 구가 뭐였지? 혹은 절이 뭐였지? 그 안에 각각 명사 구는 형용사 구는 명사 절은 형용사 절은 어떤 게 있었지? 라고 얘기했던 거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챕터부터 6챕터까지 우리는 동사들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사의 시제도 봤었고요. 동사의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문장의 형식들도 지켜보았습니다. 형식을 통해서 자타동사가 뭔지 그 자타동사가 태는 어떻게 변형되는지 사실은 사역동사, 지각동사가 우리 5형식 동사에서 배웠었습니다. 즉 5형식 동사에서 배웠던 지각이나 사역을 수동태로 바꾸면서 얘들아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5형식 수동태로 바뀌면 2형식 돼. 그러면서 보어 자리에 반드시 우리 투부정사가 들어가니까 그런 건 시험 문제 사실상 여러분들 3점짜리로 잘 나오니까 기억해야 한단다 라고 태편으로도 배웠고요. 실제 그 지각이나 사역 동사가 분사에서 분사라고 해서 무조건 ing, pp가 아니야. 지각 동사라면 목적어 하는지 능동이냐 수동이냐 따져서 동사 원형, ing, pp 다 쓸 수 있어. 사역 동사라면 또 목적어 자리 하는 짓이 능동이면 동사 원형, 수동이면 pp가 들어갈 수 있어. 또 개동사 쓰임이 달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 형태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 그 저번 시간, 저저번 시간 늘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얘들아 미안한데 어법은 딱 시제, 딱 태, 딱 형식 이렇게 분류해서 볼 수가 없어. 흐르다 보면 결국엔 이 형식이 태가 되고 이 형식이 다시 분사가 되고 기타 등등 너무 많은 것들이 엮여 있으니 그 얽혀져 있는 실타래부터 잘 풀자라고 했었죠. 아니 생각해보시면 또 투부정사와 분사는 우리가 준동사라고 해서 뭉뚱그리지 않았습니까? 이 준동사, 동사 같이 시제도 있었고 또 태도 있었단 말이죠. 동사가 갖고 있었던 묶음을 또 준동사의 역할도 또 갖고 있었단 말이죠. 전치사, 접속사를 배웠었습니다. 이 접속사에 해당했던 게 사실은 종속접속사 기억나세요? 종속접속사가 우리가 그동안 배웠었던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에 해당했던 모든 절에 해당했던 것들이 다 종속접속사 그리고 그 형용사절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시 관계대명사로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하나 딱딱 분류해서 할 수 없어요. 다 이게 흐름이 연결되고 이어지고 뭐 다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어법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딱 시제만, 딱 테만 묻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아무데나 밑줄 주고 아무데나 박스 주고 다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 하기 때문에 흐름이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하다. 사실은 영어에 있어서 듣기, 독해, 어휘, 어법, 구문 5가지 영역이 있다면 가장 베이직이 되는 건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휘입니다. 단어를 알아야 듣기 평가도 들릴 것이고 단어도 알아야 독해도 될 테니까요. 근데 그 어휘 베이직 위에 깔아야 하는 게 어법이 1순위입니다. 어법이 돼야 그 위에 구문 독해가 된다 했고 구문 독해를 제대로 끊어 읽기, 제대로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문장 전체를 바라보면서 주제가 무엇인지, 문장 전체를 바라보면서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지 유추할 수 있는 힘들이 길러지니까요. 그래서 어법은 우리가 84시간에 걸쳐서 하고 있지만 이 녀석이 잘 되면 여러분들은 영어의 기본 초석뿐만 아니라 심화 실전까지 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질 것이다.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중에 우리 오늘 배우시게 될 게 사실은 이제 관계 부사 그리고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일단 여러분들한테 관계 대명사, 소유격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엔 여러분들한테 저번 시간에 했었던 who 관계, 뭐 which 관계 아니면 what 관계 기본적인 설명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시 복습 겸 칠판에 완성해 놓고 그리고 오늘 본격적인 소유격 관계 부사 설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계사 판별법을 제가 총 7가지를 만들겠다 했어요. 그중에 앞서서 우리는 벌써 3가지를 만들어 놓았고 오늘 이 시간을 덧붙여 2개를 더해 5개의 판별법을 총 완성시킬 겁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은 저랑 같이 필기하는 시간 아니고요.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시거나 혹은 저번 시간에 노트 필기해 놓은 걸 잘 기억을 더듬으시면서 같이 가는 시간이요. 7가지 판별법 중 첫 번째, 관계 대명사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의 역할은 관계 2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했던 거 기억나요? 이걸 무조건 우리 친구들이 선행사 없고 불완전 있고 완전 없고 불완전 이렇게 외우다 보면 제가 7가지 판별법을 만들 건데 분명히 혼동되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했죠. 그러니까 암기하는 거 이전에 먼저 이해부터 시작하자고요. 관계 대명사가 하는 역할이 원래 접속사와 대명사였습니다. 접속사와 대명사다 보니 뒤에 얘가 명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 뒤에는 명사가 뭐 하나 빠져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주어가 없든 목적어가 없든 뭐 하나 없어야 된다고.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제가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실제 주어가 없다면 그게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목적어가 없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근데 관계대명사 얘 기본적인 품사가 형용사절이라니까요. 형용사. 그러니까 형용사는 뭘 수식합니까? 네, 명사 수식합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 선행하고 있는 명사는 존재한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판별법은 선행사 있고 불완전이었습니다. 이것까지는 이해되신 거 맞죠?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는 형용사다 보니 해석이 뭐뭐 하는 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자, 똑같이 평서문이고 의문사 후가 있는데 그 의문사가 해석이 되면 제가 간접 의문문 판별법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의주동 순서 잘 썼나를 봐야 하는데 이게 평서문인데 똑같은 후 의문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후가 해석되는 게 아니라 뭐뭐 하는 수식된다면 그땐 관계대명사 후입니다. 따라서 출제자가 똑같은 후에 밑줄을 쳐놔도 뭘 묻는지에 따라 즉 의문사를 묻느냐 혹은 관계대명사를 묻느냐에 따라 묻는 요건에 따라 여러분들이 판별해야 할 게 달라지십니다 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소소하게 이 안에서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해. 그러면 얘들아 주동처럼 나오거든? 그럼 뒤에 있는 거 묶어. 야,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도 생략 가능해. 그럼 분사 같은 거 나오거든?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막 의기소침해하지 마. 우리 분사 배웠어. 수식받는 명사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배운 대로 가면 돼. 소소한 얘기들도 했고요. 그중에 관계대명사 that 얘가 약간 이상한 애였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 원래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다 쓸 수 있는 천재적인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만 that 관계대명사를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치사가 있거나 혹은 컴마가 있으면 이 무적의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 없어. 기억나요? 그런데 또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만 써야 될 때도 있다.
뭔 소리냐면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나 that, 선행사가 사물이면 what나 that 이렇게 쓰는 건데 무조건 who나 what는 안 되고 관계대명사 that만 써야 하는 경우 그땐 선행사에 뭐 the only, 서수, 최상급 뭐 이런 거 있어야 된다 했던 거 기억나죠? 아, 제가 쓰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배울 거랑 또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정리해 두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관계대명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 관계대명사 that이 있었다면 우리는 대절과 구별도 해야 한다 했었습니다. 대절, 품사가 뭘로 배웠냐면 우리 예전에 일각에서요. 명사절 하면서 배웠습니다. if나 whether절, 대절, 관계대명사 what절, 의문사절 하면서요. 대절, 품사 명사예요. 품사가 명사이다 보니 명사가 명사 수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얘는 대절이니까 앞에 즉 명사니까 선행하는 명사 같은 건 수식하지 않는다. 더더군다나 대절? 아니 얘가 대관대가 아니라니까요. 관계대명사가 아닌데 얘가 굳이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래서 대절은 선행사가 없고 완전할 것이다. 얘가 품사가 명사다 보니 딱 떨어져야 된다 해석이.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딱 떨어지는데 얘 대절의 대은 늘 언제나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면 우리 수험생들이 또 구문 독해할 게 주동처럼 나올 거거든요. 뒤에 거 묶으시면 또 아름답게 해석이 진척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대절의 대은 언제나 생략이 가능한데 제가 딱 한 번 생략이 안 될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도 기억나요? 뭐였었냐면 이 대절에 앞에 선행사는 아니지만 명사가 올 수도 있다. 그럼 우린 그걸 동격의 대절이라고 부른다. 이 동격의 대절이라면 해석할 때 앞에 있는 명사와 같은 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마 제일 안전할 것이다. 자, 관계대명사 대시 됐든 절 대시 됐든 전치사랑은 다 못 쓴다.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물론 except that도 있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거 in that 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치사랑 대시랑 못 쓴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in that 요 라인에 쓴 건 이때 대시 대절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올 거다. in that 이라고 하면 뭐뭐라는 관점에서 라고 해석하면 아마 우리 친구들이 해석의 난항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세 번째 우리 관계대명사 판별법 관계대명사 what 했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 아이고 얜 지가 선행사를 포함한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 당연히 앞에는 선행사라는 게 없겠죠. 지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었으니 선행사 명사였거든요. 지가 선행사를 포함해서 명사처럼 되어 즉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더더군다나 관계대명사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은 접속사와 대명사 뒤에 명사가 뭐 하나 빠져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 관계대명사 what 불완전한 문장 즉 주어가 없든 목적어가 없든 뭐 하나 명사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올 것이다. 관계대명사 what 해석은 무엇 혹은 뭐뭐하는 것이라고 또 명사처럼 딱 떨어져야 된다. 근데 만약에 동사가 뭐 ask라든가 해석이 무엇이라고만 되면 평서문인데 의문사 what 있고 그 의문사가 무엇이라고만 해석되면 그건 간접의문문이다. 의주동 순서 잘 써니 판별해야 되지만 만약에 이 친구가 똑같은 what인데 뭐뭐하는 것, 무엇이라고 해석이 동시에 된다. 그럼 출제자가 너한테 관계대명사 물을 수도 있으니 앞에 선행사 없나? 뒷문장은 불완전한가?를 따져봐야 한다. 항상 출제자가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 그 의도부터 따져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복습 시간을 좀 많이 가졌죠. 이게 있어야 전제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판별법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오늘 추가적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판별법까지 아마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또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교재 진도 페이지로 보면 페이지 227페이지 한번 좀 펼쳐보시겠어요? 227페이지는 어머 선생님 유니트 75 관계대명사 what인데요. 네, 우린 관계대명사 what에 해당하는 걸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펜 좀 드시겠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에 선행사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에다가 표시해요. 그 선행사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얘가 자체로 선행사를 머금어서 따라서 형용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와 달리 명사절이다. 그것도 표시를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거 설명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관계대명사 what에 관용어구가 있거든. 그건 좀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 하면서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펜 내려놓으시고요. 교재 진도는 227페이지를 펴놓은 상태로 이제 또 여러분 펜 내려놓으시고 교재 내려놓으시고 제 얼굴만 또 칠판만 보시면서 집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관계대명사 what의 관용어구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관용자가 붙으면 여러분들이랑 저랑 약속했던 거 기억나요? 뭐 이해하고 자시고 뭐 제가 설명하고 자시고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관용적으로 암기하셔야 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항상 관용어구라는 얘기를 할 땐 이게 무슨 수거 같아서 단어와 단어가 연결되어서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유추가 가능하면 난 그걸 굳이 암기하라고 하지 않는다. 아니 여러분들이 단어 갖고 유추할 수 있는데 굳이 왜 그걸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합니까? 그보다 관용어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으면 구문독해가 절대 해석이 매끄럽지 않은 녀석들의 묶음들입니다. 따라서 관계대명사 what에 해당하는 관용어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칠판에 제가 쫙 미리 써놨는데요. 이제 교재 예문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분석하다 보면 what, she was 또는 what she is 뭐 이런 구문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 수험생 친구들은 우리가 배운 대로 이제 해석하죠. 아, 관계대명사 what인갑다. 선행성 없네. 오케이. 뒷문장은 보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하네. 아,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she라면 그녀가 in 무엇? 그녀가 in 것? 뭐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들 이제 해석이 구문독해 해석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거보다 what one is 같은 구문이 나오면 여러분들 그냥 해석하실 때 현재의 모습 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가장 이쁠 거예요. What I am, what you are, what she is. 현재 나의 모습, 현재 너의 모습, 현재 그녀의 모습 해서 현재의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예쁘고요. 시제가 바뀌어서 what was 하면 얜 과거의 모습이라고 해석하시면 예쁘겠죠. 혹은 was 대신에 what one used to be가 쓰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 예전에 기억 안 나요? 조동사 관용어구 편 u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곤 했다. be used to 동사 원형 사용되다. be used to ing 익숙하다 하면서 배웠었던 what is 현재의 모습. what was 과거의 모습. what has 하면 현재 가진 것이니까 현재의 소유. what had 하면 과거의 소유라고 해석하시는 게 제일 예쁩니다. 해석하실 때요. 지금 필기하시는 시간 아니고요. 혹은 이제 구문독해를 하다 보면 A is to B, what C is to D 라고 하는 구문들이 보일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수험생들 그냥 직역하면 A는 B인 것이다. C는 D인 것 무엇? 이러면서 이제 해석이 또 막히기 시작하죠. A가 B인 것은 A와 B 관계는 A가 B인 것은 C가 D인 것과 같다.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 라고 해석하시면 또 아름답게 해석이 될 겁니다. 제가 이게 교재에 어디 있냐면 교재 여러분들 22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노트 필기하시고 교재랑 맞춰보시라고요. 한번 가볼게요. 227페이지입니다. 관용적인 용법이라고 써져 있는 B의 A번. He is not what he was 했어요. 그럼 이걸 직역하면 그는 아니다. What he was. 그가 예전에 무엇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What was 했으니까 과거의 모습.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가장 이쁘다고요. 자, 여러분들 D 한번 가보십시다. D. Park are to the city what the lungs are to the body 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직역해 본다고 가정할게요. 공원은 도시인 것이다. 펜은 몸과 같은 무엇.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무슨 말인지 안 된다고요. A is to B what C is to B. A와 B의 관계는 즉 공원과 도시의 관계는 마치 폐와 몸의 관계와 같다라고 해석하시면 아름답게 다 맞아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건 관용어구 표현으로 갖고 계시는 게 좋고요. 사실은 수능에서도 기출지게 된 적이 굉장히 많은 관용어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는 거지 알고 나면 아 이거 진짜 수능에 많이 나오는 관용어구 구문이었구나 알게 되실 거라고요.
되셨어요? 페이지를 잠깐 넘겨봅니다. 페이지를 잠깐 넘겨보시면 유니트 7에 says 관계대명사와 전치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관계대명사와 전치사에 해당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관계부사를 설명하게 되면 또 이해되는 것도 있고요. 실제 어법 문제에 등장하거나 혹은 여러분들 독해하는 데 있어서 난항을 겪게 하거나 하는 챕터들은 아닙니다. 페이지를 또 넘기시면 페이지 유니트 77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뭘 배웠냐면 관계대명사 중에 얘들아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생략 가능해. 그럼 분사남아 얘들아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해. 그러면 관계대명사 생략하고 나면 주동 구문 되거든. 그럼 뒤에 있는 거 묶어. 그럼 아마 안전할 거야. 대절? 대절에 대해 언제나 생략 가능해. 근데 동격의 대절이라는 게 있거든. 앞에 선행사는 아니지만 명사, 앞에 있는 명사와 같은 이라고 해서 동격을 나타내 줄 때 그땐 생략이 안 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관계대명사에 대한 일반적인 생략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니트 77강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유니트 78강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소유격 관계대명사부터 설명하고요. 본격적인 유니트 78 설명을 시작하려고요. 됐고요. 관용적인 어구는 여러분들 암기하세요 했어요. 그리고 전 본격적으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설명을 시작합니다. 펜 내려놓으시라고 집중하시라고 했어요. 자, 우리도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일단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관계대명사를 만들 줄 알았거든요. 보십시다. He is the man and his car was stolen. 그는 이런 남자다. 그리고 그의 차가 stolen, 훔쳐졌어요. 도난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 두 문장을 제가 관계대명사로 만들려고요.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이다. 기억나죠? 오케이. 그러면 접속사를 없앨 거고요. 겹치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게 남자인데 그의 차가 지금 도난당하거나 아 얘가 겹치는구나. 근데 겹치는 게 하필이면 소유격. 소유격도 선생님 전 몰라요. 이러시면 진짜 실망스럽고요. I, my, me 할 때 my, you, your, you 할 때 your 이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차 할 때 이 그가 이 앞에 있는 그하고 겹치니까 아 소유격? 대명사 버리자.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일단 관계대명사로 만듭니다. He is the man.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뭐 쓴대요? whose. 오케이? whose. 그 다음 그대로 내릴게요. Whose car was stolen. 네, 소유격 관계대명사 잘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지금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챕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실제 시험 문제도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빈도도 아니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따로 챕터로 배울 만큼 뭐 굉장히 중요하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챕터 구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선생님 머리 복잡해 죽겠는데 그냥 가르쳐주지 마시죠. 할 수는 없잖아요. 제 입장에선.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또 돼야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될 관계부사와 뭔가 겹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자요. 그럼 he is the man whose car was stolen. 아름답게 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판별법을 한번 볼게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앞에 선행사가 있습니다. 그쵸? 뒷문장 좀 볼게요. 차는 도난당했다. 일단 완전해 불완전해? 차가 도난당했다. 더 필요한 게 없죠? 아니 원래 steal, 훔치다 타동사입니다. 아 타동사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타동사 내 목적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수동태로 바꿔야죠. 네, 수동태로 잘 만들었네요. 따라서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있고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되셨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일단 whose, 물론 of which 이런 게 쓸 수도 있지만 whose 소유격이니까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는 제가 형용사라고 했거든요. 근데 얘는 형용사로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되지 않고 소유의 뭐뭐의 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예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판별법 선행사 있고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건 이해되셨어요? 그럼 하나만 예습을 그러니까 문장을 더 볼게요.
This is his house and its windows are broken. 이게 집이에요. And 그리고 그것의 창문이 다 깨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만들 때 오케이 접속사를 생략한다. 오케이 그럼 명사 역할을 두 개 둘 중에 겹치는 명사를 하나 없애기로 했는데 이게 집인데 그것의 창문이 다 깨졌대. 그러면 그것의 집의 창문 오케이 겹치는 거 소유격이네요. 그러면 접속사와 소유격 명사를 없애놓고 그리고 난 다음 다시 관계대명사로 만듭니다. This is the house 소유격 whose windows are broken. 일단 위에 있었던 것과 판별법이 똑같이 나오는지 볼게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앞에는 일단 선행사 있네. 선행사 있고 뒷문장 창문이 깨졌다. 원래 break 깨다 타동사예요. 근데 타동사인데 목적 없어요. 타동사인데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로 만들어야죠. 수동태로 만들어진 완전한 일형식 문장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또 소유격 관계대명사 기준으로 선행사 있고 완전, 선행사 있고 완전. 해석은 어떻게 하냐고? 이것이 남자다. 자, 그는 그의 차가 도난당한 사람이다. 그의 차가 도난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자, 이것이 집이다. 이것은 그것의 windows 창문이 다 깨어진 집이다. 형용사의 역할도 하지만 지금처럼 수식하니까요. 기본적으로 소유격 뭐뭐의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마 이쁠 것이다 한 거였습니다. 잠깐 여러분들하고 칠판 이동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번 시간에 관계대명사의 판별법을 3가지를 완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써야죠. 4번째, 소유격 관계대명사. 일단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생김이 후주구만. 뭐뭐의이라고 해석되고 선행사는 있어야 하고 뒷문장은 완전하다.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오케이.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그렇게 시험에 빈도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셔도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는 교재 챕터도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칠판에 4개의 판별법이 보이실 겁니다. 이 4개의 판별법은 모두 다 다릅니다. 자요. 선행사 있고 불완전, 없고 완전, 없고 불완전, 있고 완전입니다. 그 경우의 수로 따지면 4개를 모두 다 쓴 거예요. 아니 선행사가 있냐 없냐, 뒷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걸 갖고 경우의 수를 따지면 4개밖에 안 나온다고. 선행사 있고 불완전, 없고 완전, 없고 불완전, 있고 완전 이 4개를 다 썼다고요. 이제부터 무슨 얘기냐면 5번째, 6번째, 7번째는 판별법이 모두 다 겹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눈 똑바로 뜨고 집중하시고 따라오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쪽으로 다시 갑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지금처럼 이제 차가 도난당했다, 창문이 다 깨어졌다 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나왔지만 꼭 그 완전한 문장이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얘 순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갑자기 예문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요. 이 소유격이 뒤에 목적어 자리에 뭐 I buy her bag, 내가 그녀의 가방을 샀다 해서 목적어 자리에 있다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될 때 whose bag 하면서 목적어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가 꼭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로 순서를 갖추지 않고 목적어가 튀어나갈 수도 있다고요. 근데 순서는 뒤바뀔 수 있지만 어쨌든 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다 갖춘 뭔가의 완전한 문장이 나올 것이다. 그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약간의 특징입니다. 예문은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 되고요. 소유격 관계 이해됐어요? 자, 제가 교재 페이지도 써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챕터가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려면 한번 봐봐. 223페이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223페이지가 아마 우리 관계대명사 후 배우고 있을 때일 거예요. 자, 223페이지에 돼 있네요. 저기 위에 상단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He is the man whose car was stolen. 찾으셨어요? 그 교재 내용이 제가 썼던 예문입니다.
페이지 넘기셔서 224페이지 가면 또 which 관계대명사의 소유격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this is the house whose windows were broken 해서 this is the house whose windows are broken. 왜 이런 소유격 문장이 나왔었는지 원래 문형까지 제가 썼던 소유격 한번 살펴봤습니다. 소유격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관계 부사로 가기 전에 징검다리로 한번 보는 거고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관계 부사. 자. 여러분들이 자꾸 뭘 암기하려고 해서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기본적으로 뭐 다른 외국어인데 제2 외국어인데 암기가 있지. 그렇지만 이해부터 하자 했어. 자자자자자.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가 하는 역할이 뭐였죠? 네,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이었어요. 오케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를 기준으로 관계 대명사 일단 품사가 형용사였지? 오케이. 형용사. 그러다 보니까 관계 대명사를 기준으로 앞에 수식받는 명사는 있을 것이다. 명사. 그래서 선행사가 있을 것이다. 근데 관계 대명사는 지가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하니까 뒤에 명사가 하나 빠져 있을 것이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것이다. 품사가 형용사니까 이렇게 수식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만든 판별법 기억나시죠? 관계 대명사 선행사 있고 불완전. 오케이. 그럼 이제 뭘 자꾸 외우려고 하기보다 생각을 하자. 생각. 관계 부사. 관계 부사가 하는 역할은 뭘까? 저를 이렇게 멍 때리고 보지 마시고요. 관계 부사가 하는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라며. 그래서 관계 대명사라고 불렀으니 관계 부사는 오케이. 접속사와 부사일 것 같다. 생각 좋았습니다. 오케이. 관계 부사는 품사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관계 대명사를 명사라고 하면 너 관계 부사를 부사라고 하면 너 나한테 혼날 거다 했던 거 기억 안 나? 형용사 절! 모든 관계사는 다 형용사다. 형용사일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이거 어차피 지울 거거든요. 관부를 기준으로 앞에 선행사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선행사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요? 네 선생님 얘는 형용사니까요. 뭐 수식해야죠. 명사. 오케이.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럼 관계 부사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완전한 문장 올까요? 불완전한 문장 올까요? 관계 대명사는 아까 제가 접속사와 대명사. 그다음 그 명사는 하나 빠져야 한다. 그러니까 불완전하겠구나. 됐어. 그럼 관계 부사는 접속사와 부사. 그럼 뭐 빠져 있으면 돼요? 네, 부사 빠져 있으면 돼요. 부사는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준다고 했죠. 부사 없어도 완전한 문장이에요. 아마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관계 부사를 만들 때 선행사 있고 완전히 나올 거예요. 선행사 있고 완전히 나오면 아마 여러분들이 잘 만드신 거예요. 원리를 이해하면 된다고 했죠. 내가 결론을 써주겠지. 선행사 있고 완전 하면서. 그 결론을 외우는 건 의미가 없다니. 다음에 또 잊어버릴 테니까. 관계 부사? 접속사 부사지? 그럼 뒤에는 부사가 빠져 있어야겠네? 오케이. 부사는 빠져도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주니까 완전. 맞다. 관계 부사 선생님 무조건 관계사 형용사랬지? 형용사니까 명사 수식해야지. 형용사. 그러니까 선행사 명사 있겠네? 오케이. 선행사 있고 완전 이렇게 나오면 되겠구나. 괜찮아요? 따라오셨어요? 지우겠습니다. 요것만 일단 살려둡시다. 우리가 뭔가를 예문을 만들 건데요. 이 예문이 이렇게 나오면 아마 넌 진짜 너무 멋진 아이. This is the house and I used to live in it 했습니다. 먼저 제가 몇 개의 설명을 쓸게요. 관계 부사. 지금 했구만.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이다. 오키로키. 모든 관계 부사는 형용사 절이다. 오키로키. 형용사 절이니까 수식하겠지.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보실 텐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도 관계 부사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웠던 아까 제가 페이지 76이었던가요? 얘들아 전치사 플러스 관대편 한번 읽어봐. 선생님이 좀 이따 설명할 거랑 아마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야 했어요. In which 이런 거 본 적 있죠? Of which 이런 거 본 적 있죠? 네,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그것도 아마 관계 부사 취급할 겁니다. 뭐가 됐든 기본적으로 관계 부사 접속사 부사의 역할이고 형용사 절이다.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시고 만들어 볼게요. 아직 우리는 관계 부사를 만들 줄을 몰라요. 그럼 관계 대명사만 만들 줄 알잖아요. 그럼 관계 대명사부터 만듭시다. 이것은 집이에요. And
I used to live in it. u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곤 했다. 난 그 안에서 살곤 했어요. 이게 집인데 and I used to live in it. 내가 그 안에서 살곤 했어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만들 거니까 지금 관계부사 못 만드니까 관계대명사. 접속사를 생략한다. 관계대명사니까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 명사를 하나 없애야겠네. 겹치는 게 뭐지? 이게 집인데 나는 그 안에서 살곤 했다. 오케이. 그 안에서 집에서 살곤 했다. 얘인가 보다. 괜찮아요? 그럼 만들겠습니다. This is the house. 선행사가 사물이요.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관계대명사 못 써야죠. 오케이. which 쓰겠습니다. which.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똑같이 쓰면 되네. I used to live in. 자, 영어에선 제가 효율성이 존재한다. 문장을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분사구문 이런 거 나온 거야. 뭐 무슨 연음 법칙 이런 거 다 그래서 나온 거야. 아까 접속사와 대명사를 없애서 which 하나로 만들었으니까 일단 더 효율적이고 짧잖아요. 잘 만드셨어요? 차자자자자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난 지금 아무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신났지?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우리가 배운 대로 앞엔 선행사 있어야 한다. 뒷문장은 불완전해야 된다. 내가 그 안에 살고 있다. 어디 안에 살고 있는지. 전치사 다음에 항상 명사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빠져있으니까 불완전하잖아요. 명사 없잖아요. 불완전한 문장. 네, 관계대명사. 선행사 있고 불완전. 그러면 해서 자, 이것은 내가 살고 있었던 집이다. 이러면 되네. 뭐뭐 하는. 아우 잘 만들었어요. 관계대명사. 되게 잘 만들었는데 또 우리는 어디서 이렇게 주워들인 게 많다요. 중학교 2학년 때쯤 나옵니다. 얘들아. 관계대명사가 나온 문장에 전치사가 이렇게 뒤로 빠지면 안 좋다고 들어보지 않았니? 또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들어본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죠. 그럼 이걸 어디다 갖다 붙인다고 들어봤어요? 네, 관계대명사 앞으로 보낸다라고 또 들어본 적이 있답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들은 대로 난 그냥 가겠습니다. This is the house. 전치사가 이렇게 맨 뒤로 빠지는 게 안 좋대. 관계대명사 앞으로 보낸대. 오케이. 그럼 그대로 보낼게요. In which I used to live. 괜찮아요? 잘 쓰셨습니다. This is the house in which I used to live. 잘 쓰셨습니다. 엄마야? 전치사 플러스 관대네. 엄마야? 전치사 플러스 관대는 관계 부사랑 똑같네. 그럼 관계 부사로 만들 수 있겠네. 아우 영어에서 효율성이 존재한다니까.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니까. 못하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관계 부사 하나로만 쓰면 될걸. 오케이. 그럼 이제 관계 부사로 갑니다. This is the house. 선행사가 장소입니다. 집. 그럼 선행사가 장소일 때 관계 부사. 어머 선생님 전 관계 부사 뭐? Where, why, how, when 이런 거 관계 부사잖아요. 그러면 this is the house 뭐 쓸까요? Where 쓰면 되겠네요. Where I used to live. 괜찮습니까? 오케이. 드디어 관계 부사 탄생. 자, 우리가 뭐라고 써놨냐면 관계 부사를 기준으로 앞에는 선행사 있을 거야. 뒷문장 완전할 거야. 이랬거든요. 이것은 내가 살던 집이다. 오케이. 수식받는 선행사 있구만. 뒷문장 내가 살곤 했다. 뭔가 빠진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집을 살곤 했다. 목적어가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집에서 살곤 했었다. 아, 장소에 부사만 빠졌네. 아, 부사는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주지? 그러니까 부사 없어도 완전한 문장이구만. 그럼 우리가 예상했던 관계 부사를 기준으로 앞엔 선행사 있고 완전, 앞에 선행사 있고 완전. 멋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네 개의 흐름의 섹션을 보셨는데 문장이 제가 짧으면 짧을수록 제일 좋아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그럼 this is the house and I used to live in it. 보다 this is the house which I used to live in. 이 짧았고 전치사가 맨 뒤로 빠지는 건 안 좋다고 해서 이는 앞으로 붙이니 this is the house in which I used to live. 보다 this is the house where I used to live. 그러니까 제일 짧잖아요. 이렇게 해서 관계 부사가 탄생합니다. 되셨어요? 관계 부사, 선행사, 있고, 완전. 기본적으로 형용사절, 해석은
뭐뭐 하는 해야지.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요. 제가 왜 저저번 시간에 간접 의문문 판별법 조심해. 평서문이야. 의문사 where 있어. 그 의문사 해석되면 where 어디에 해석되면 출제자가 간접 의문문 묻는 거야. 그럼 의주동 순서 잘 썼나 봐. 근데 평서문인데 의문사 있는데 그 의문사 해석이 안 돼. 이곳은 내가 살곤 했던 집이다. 수식하고 있으면 관계 부사야. 그럼 선행사 있고 불완전을 봐야 해. 라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 어때요? 괜찮아요? 아 근데 잠깐. 관계 부사. 그러니까 선행사 있고 완전. 소유격 관계대명사. 선행사 있고 완전. 어떻게 판별하지? 어떻게 판별하지? 예를 들어 어법 문제 아무데나 써볼게요. 나보고 whose 쓸래? where 쓸래? 아니 어법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소유격 관계대명사 쓸래? 관계부사 쓸래? 이렇게 물어본 건데 엄마야? 둘 다 선행사 있잖아요. 엄마야? 둘 다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판별하냐고. 그래서 어법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문법적으로 따질 수 없잖아요. 둘 다 똑같으니까. 선행사 있고 완전. 해석해야죠. 내가 이거 왜 쓴 것 같습니까? 시간이 많아서? 소유격이니까 뭐뭐의이라고 해석될걸? 근데 관계부사 형용사절이니까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될걸? 그래서 어법은 해석도 문법도 다 봐야 돼. 늘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칠판 이동합니다. 오늘 왔다 갔다를 많이 합니다. 5번째. 관계부사. 관계부사 where, when, why, how 이런 거예요. 관계부사는 일단 하는 역할, 접속사와 부사 역할을 하더만. 아니 관계대명사가 지가 대명사 역할에서 뒤에서 명상 하나 빠지니까 불완전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관계부사는요. 부사가 하나 빠지니까 부사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준다니까요. 완전. 관계부사? 모든 관계사는 관계대명사 what을 제외하고 모두 다 형용사다. 형용사절이라니? 수식해야지. 선행사 있죠. 되셨어요? 여러분들 눈이 매지가예라고 일단 가정하고. 관계대명사 선행사 있고 불완전. 대절 선행사 없고 완전. 관계대명사 what 선행사 없고 불완전. 소유격 관계대명사 선행사 있고 완전. 관계부사 선행사 있고 완전. 제가 말했잖아요. 경우의 수 4가지를 다 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판별법이 겹칠 것이다. 겹치는 뭔가의 판별법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해석해야 돼요. 내가 왜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잘 보세요. 나중에 다 써줄 겁니다. 제가 관계대명사 7가지 판별법을 쓴다고 했으니까요. 자, 됐을래, 왔을래 이랬죠. 앞에 선행사가 없어요. 앞에 선행사가 없어요. 됐을래, 왔을래 앞에 딱 선행사 없으면 우리 수험생들은 못 찾으실 겁니까? what 이라고 하면 넌 나한테 혼날 겁니다. 대부분 우리 수험생들이 오류가 다 이렇다니까요. 어머 선행사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왔어야지. 아이고 난 대체 누굴 가르쳤을까? 대절이면 선행사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관계대명사 아까 선행사만 볼 거면 제가 못하러 뒷문장이 완전 불완전 이거 왜 설명한 것 같아요. 됐을래 왔을래 선행사를 딱 없애면 우리 수험생들 대부분의 90% 이상은 다 관계대명사 왔어 갖고 오거든요. 그때 출제자는 뒤에 완전한 문장을 줍니다. 대절 쓰라는 소리였죠. 보기 좋게 여러분들은 틀려오시는 거죠. 그리고 해설지 또 보죠. 아는 건데 또 틀렸다며. 뭘 알아. 알려면 제대로 알건던가. 항상 출제자는 뭘 묻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그걸 판단하던가. 이런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다 써줄 거예요. 그래서 지우는 거예요. 예를 또 하나 들을게요. 우리 수험생들. 앞에 선행사가 이유 썼습니다. 응? 앞에 선행사가 이유. why 쓸래? which 쓸래? 이렇게 딱 물었습니다. 별 생각이 없어지면
분명히 Y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한테 한번 혼났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좀 마음이 급해. 왠지 선생님이 저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Y는 아닌 것 같고 위치인가? 왜 그러지? 선행사가 이유인데? 선행사가 이유면 나 Y라고 배웠는데 왜 선행사만 갖다 자꾸 보시냐고요. 그냥 선행사는 있어요. 뒷문장 완전 불완전을 봐야 돼요. 완전하잖아요? Y 쓰셔야 돼요. 불완전하잖아요? 관계대명사 못치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뒷문장 완전 불완전 이거 잘 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조건 우리 수험생들의 착각 1순위는 앞에 선행사만 보고 앞에 선행사가 없네? 관계대명사 맛있겠구나. 앞에서 이런 거 한 100만 개 만들 수 있겠다. 나 같으면. The place, 장소 이렇게 딱 갖다 주는 거죠. The place, 장소의 선행사 딱 주죠. 그러면 the place 이렇게 장소의 선행사 있고 여러분들한테 where 쓸래? 뭐치 쓸래?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 10중 8구 다 where로 넘어오지 않겠어요? 어머 장소의 선행사네. 그럼 관계부사는 where이지 뭐. 왜 선행사만 자꾸 보냐고. 뒷문장이 완전하면 관계부사 where일 거예요.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which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별법이 7가지인데 이제부터 겹쳐. 복잡해질 수 있어. 잘 들으면서 따라와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선생님 관계가 진짜 복잡한데 안 복잡해요. 제가 처음에 사우투에서 그런 얘기 한 적 있는데 분사를 잘 견뎌온 너희들이라면 관대 쉽다. 처음에 배울 때 조금 복잡한데 제가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다 묶어주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어때요? 무슨 오류가 많이 나는지 이제 수험생들 이해되시죠? 책에 써져 있는 내용 중요합니다. 근데 책에 있는 내용은 우리 수험생들이 이해 없이 자꾸 암기하려고 하니까 그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 왜 시간이 많아서 칠판에다가 다 써요? 이거 다 교재에 그대로 있는 예문들인데요. 먼저 이해부터 하시라고요. 소유격 관대도 앞에 선행사 있네. 뒷문장 완전하네. 일단 소유니까 일단 뭐뭐하는 뭐뭐의이라는 소유 의미가 들어가겠구나. 관계부사? 역사와 흐름을 보니 왜 관계부사가 탄생한지는 알겠는데 앞에 선행사 있고 완전한 문장. 판별법이 겹치네. 그러면 관계부사는 소유격이 아니니까 뭐뭐하는 해석상으로 차이로도 찾아야 될 수도 있겠구나.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습니까? 필기 시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필기가 약간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필기 시간에 먼저 관계대명사와 관용어구는 책에다가만 표시하셔도 되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부사 필기하시고 관계대명사 판별법 우리 5가지 이건 또 안 적으셔도 됩니다. 뭐 쓰시려면 추가적으로 쓰시면 되고요. 최종 7가지 다 완성하고 제가 나중에 써드릴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필기 순서 정하셔서 지금부터 필기하십시오. 자, 필기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인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또 다 설명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선생님, 관계부사는 생략 못해요? 그동안 뭐 관계대명사 막 주격관대 뭐 목적격관대 막 다 생략하고 그랬는데 관계부사 생략됩니다. 관계부사도 생략되고 관계부사나 선행사 중에 뭔가 하나 생략될 때도 있습니다. 혹시 또 우리 수험생들 중에 the way, how는 같이 못 써라고 하는 문법적인 사항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이어서 관계부사 또 설명을 할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 배웠던 건 큰 그림으로 일단 기본적인 판별법 3개, 2개를 더 붙였던 것.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 에 해당했던 판별법들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엑서사이즈는 몇 개 넘겼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교재 232쪽에 있는 엑서사이즈 7 한번 가보겠습니다. This is the hotel he built. 이것은 그가 지은 호텔이다. 이랬어요. 그가 보셔. 2번도 This is the hotel we stayed. 우리가 머물고 있는 호텔이다. 우리 수험생들이 뒷문장을 안 보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This is a hotel. 선행사가 장소네 지금.
장소니까 where 써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순간 오답 난다고요. 선행사만 보고 무조건 판단하려고 하는 건 오류일 수 있다 했던 거 기억나죠? 아니 선행사는 있습니다 그냥.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수식된 것 같아요. 이것은 그가 지은 호텔이다. 이것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에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들어가는 건 확실해요. 뒷문장 완전 불완전을 보라니까요. 그가 지었다. 뭐를? 호텔을 지은 거잖아. 목적어 빠져있네. 목적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대명사 모치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머물렀다. 호텔을 머물렀다.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stay 기억 안 납니까? 비동사, become 동사, 감각동사, stay, remain, turn 대표적인 자동사였습니다. 자동사니까 목적어는 원래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에요. 우리가 호텔에 머물렀다. 장소에 부사만 빠져있는 where. 자, 선행사만 보고 우리 수험생들이 착각하면 다 where로 쓰신다고요. 근데 지금 뒷문장 보니까 완전 불완전에 따라 which냐 where냐 답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한 거예요. 관계대명사가 그렇게 쉬울 거라면 여러분들 어법 문제 왜 관계사가 맨날 나오겠습니까? 3번 똑같습니다. reason. 그러니까 또 앞에 선행사 이유구나. 그러니까 why 써야겠다. 그러면 이제 혼난다고. 뒷문장 완전 불완전을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자자자자. 한 문장에 본동사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얘가 본동사일 테고 얘는 이렇게 묶이겠네요. 이렇게 수식이겠네요. 그가 주었던 이유는 뭐 오류라고 그가 우리에게 던져 주었던 이유는 오류인 게 밝혀졌다. 뭐 이런 거야. 한 문장에 본동사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얘도 있고 이렇게 묶이겠네요. 이렇게 수식이겠네요. 그가 그녀에게 꽃을 주었던 이유는 has not been made clear yet.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 이건가 봐요. 뭐가 됐든 둘 다 수식되고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주었던 이유가 잘못된 것이라는 게 판명됐다. 그가 그녀에게 꽃을 주었던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수식되는 건 똑같아요. 즉 관대가 됐든 관부가 됐든 뭘 써야 해요. 형용사니까요. 근데 그는 주었다. 뭐를? 목적어 빠졌지. 불완전한 문장 watch. 그는 주었다. 그녀에게 꽃을. 대표적인 사형식 수여동사. 간목, 직목 다 같은 완전한 문장. 그러니까 아마 관계부사 why를 쓰라는 소리였겠죠. 우리 수험생들이 선행사만 보고 또 했다면 아마 둘 다 why를 썼겠죠. 그럴 때 출제자들은 요렇게 혼동되게 다른 문장을 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알아봐야 하는 출제 포커스 한번 보겠습니다. 출제 포커스요. 자, 기본적으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뭔지, 관계부사가 뭔지, 관계대명사는 어떤지, 대절은 어떤지, 관계대명사 what은 어떤지 5개의 판별법을 일단 배웠어요. 그러나 그걸 기준으로 무조건 선행사만 보고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 것. 선행사는 그냥 있는지 없는지 보고 선행사 없다고 무조건 관계대명사 what 하면 안 된다고. 대절이라면 선행사 없다고. 그쵸? 그러니까 선행사만 보고 선행사 같은 reason, 이유? 그럼 무조건 why겠네 하지 말라고. 뒷문장 완전 불완전 반드시 따져야 돼요. 그래서 출제 포커스 가장 많이 나오는 빈도가 선행사만 보고 관계사를 결정하면 안 된다.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끝까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가장 큰 키포인트입니다. 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도 5가지 판별법까지 마쳤고요.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이름도 깁니다.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 이제 복합관계사 잡으러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